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입사 지원서 제출 전 확인 사항입니다. 입사 지원서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 대표적인 거는 어학 성적표의 만기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지원서 제출 전 확인 사항은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두시면 일반 기업을 지원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원서 접수 마감 후 열람 가능 여부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접수 기간에는 제한 없이 열람 및 수정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접수 기간 이후에는 공정한 채용 전형을 위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지원서를 접수 시 자기소개서 등을 저장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상황인데도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의외로 자기소개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직무능력 기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과, 전공, 학점, 외국어 성적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에는 면접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입견을 주는 대표적인 내용은 부모님, 학교, 지역 관련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도와 직무 관련 경험을 한 것은 서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어학 성적표입니다. 블라인드 전형에서는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직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학 성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영어의 경우 토익, 오픽 등 다양한 시험 점수가 자동으로 대부분 환산돼서 입력이 됩니다. 자동 입력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이 되는 시험 점수로 환산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역 군인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제가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도 많은 군인들을 봤습니다. 전역을 앞둔 많은 군인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기준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역 예정일과 입사 기준일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종 학력 사항입니다. 최종 학력은 가장 상위의 학력을 말합니다. 이 상위의 학력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지역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최종 학력은 대전 지역 4년제 대학입니다. 이 경우 대전 지역 공공기관 지역할당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지방에서 2년제 대학을 나온 경우 서울 지역이 최종 학력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증의 자격번호 및 취득일 기준 입력 방법입니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마감일 기준 자격증 취득 완료된 대상자는 취득 확인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격 및 면허 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감일 현재 자격 및 면허 취득 예정자는 기입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및 면허 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격 확인서로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이력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NCS 코드가 부여된 직업훈련만을 인정한다고 채용공고문에 대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이루어진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HRD 넷에서 직업훈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이력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훈련 과정 정보를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NCS 코드와 훈련 과정명, 훈련 기관명이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료증이나 훈련 과정 정보에 NCS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 과정 중에서는 국비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BNCS로 지원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원 시에 BNCS이기 때문에 NCS 직무훈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교육을 받고 계시다면 받고 있는 교육기관에 NCS 훈련인지 BNCS 훈련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소 소재지 입력입니다. 구직 준비를 위해 외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사항에는 연락 가능한 주소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 거주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 소재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직자의 경력사항 입력입니다. 재직자가 경력사항을 기재하실 경우 종료일을 모집 광고 마감일 이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감일로 기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자의 경우 경력 종료일은 모집 공고 마감일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자기소개서나 입사지원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용을 출력하셔서 보관해 두고 계셔야지만 면접 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어학증명서의 종료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없지만 어학성적의 경우 지원일 마감 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 후에 지원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의 경우 NCS 코드가 부여된 과목만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도 많은 구직자분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